안녕하십니까. 전학택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2022년 제1회 폐기물 처리 산업기사 기출보급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게 되면 자, 먼저 1번을 보도록 하세요. 자, 문제 1번에 보시게 되면 고형물의 비중이 1.54이고 함수율이 97%, 고형물의 질량이 400kg이라고 할 때 슬러지의 부피를 계산하시오. 자, 우리가 슬러지의 비중을 계산하는 식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슬러지라는 것은 고형물과 함수율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슬러지는 고형물 플러스 함수율. 따라서 분자에 나타내는 것은 전부 다 뭐를 나타내느냐 하면 함량. 그리고 분모에 나타내는 것은 비중을 나타내서 공식을 사용하시면 돼요. 자, 비중은 R로 표기하고 함량은 W로 표기를 하죠. 자, 따라서 수분의 함량, 고형물의 함량, 그리고 두 개를 합치면 100%가 되겠죠. 자, 그리고 수분의 비중, 그리고 고형물의 비중, 그리고 슬러지의 비중, 이렇게 하면 식이 완성이 되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수분의 비중은 특별하게 주어지지 않는 경우에서는 1.0을 기준합니다. 4도씨에서 물의 비중이 1.0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먼저 슬러지의 비중을 계산을 해요. 고형물의 비중이 1.54이고 함수율이 97%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함수율이 97%니까 고형물과 함수율을 합치면 100%잖아요. 고형물은 몇 %가 되나요? 3%가 되는 거죠. 따라서 WP의 0.97, WTS의 3%가 0.03, 그리고 고형물의 비중이 1.54니까 ROTS의 1.54, 그리고 ROP, 수분의 비중은 주어지지 않으면 1.0을 기준하라고 되어 있죠. 말씀드렸어요, 제가. 따라서 슬러지의 비중을 계산하게 되면 1.0106이라는 값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슬러지의 부피는 슬러지의 질량 나누기 슬러지의 비중량. 여기서 슬러지의 비중량을 나눠주는 이유는 킬로그램이라는 슬러지의 질량을 미터의 삼성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비중량을 나눠줍니다. 곱하기 100 나누기 100 마이너스 함수율로 보정을 해요. 자, 슬러지의 질량이 지금 얼마죠? 슬러지의 질량이 400kg이에요. 그럼 400kg 나누기 비중량의 단위는 kg per 미터의 삼성이잖아요. 비중의 값을 kg per 미터의 삼성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얼마를 곱해주면 되느냐? 10의 3승을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1010.6kg per 미터의 삼성이 나옵니다. 전체 곱하기 100 나누기 함수율 97%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슬러지의 부피는 13.19 미터의 삼성이라는 값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러지 비중 구하는 공식을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이 이 문제에서는 중요해요. 그리고 문제 2번. 30%의 탄소를 함유하는 폐기물 1톤 per hour를 소각할 경우에 발생되는 CO2의 양을 S미터의 삼성 per hour, 다시 말해서 최적으로 계산하시오 되어 있어요. 자, 탄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으니까 탄소 플러스 O2는 CO2가 되는 거죠. 탄소의 원자량은 분자량과 동일하죠. 12kg일 때 발생되는 CO2의 값을 최적으로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최적으로 계산한다는 것은 계수 곱하기 22.4S미터의 삼성, 질량으로 계산한다는 것은 계수 곱하기 분자량을 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한 개니까 22.4S미터의 삼성. 자, 그리고 폐기물 1톤 per hour를 킬로그램으로 고치면 얼마를 곱해주면 되나요? 10의 삼성. 그러면 1000kg per hour가 되겠죠. 따라서 1000kg per hour 중에서 탄소가 몇 %를 함유하고 있느냐? 30%. 그래서 0.3을 보정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대각선으로 곱해서 X가 있는 항으로 나눠주시게 되면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CO2의 발생량은 560 S미터의 삼성 per hour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3번에 보시게 되면 어떤 도시에서 1일 50톤의 폐기물이 발생되었고 이때 밀도가 400kg per 미터의 삼성이었다. 3m 깊이인 도랑식으로 매립하고자 할 때 1년 동안 필요한 부지 면적을 계산하시오. 매립 시 압축에 따른 쓰레기 부피 감소율은 50%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매립 면적을 계산했을 때는 폐기물의 발생량에서 폐기물의 밀도를 나눠주는데 폐기물의 발생량과 한 쌍이 되는 것은 1- 부피 감소율. 그래서 항상
폐기물의 발생량 곱하기 1 분피 감소율은 하나로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폐기물의 밀도와 한쌍은 매립지 깊이입니다. 그래서 식은 폐기물의 발생량 곱하기 1 부피 감소율 전체 나누기 폐기물의 밀도 곱하기 매립지의 깊이로 계산이 된다는 것을 꼭 숙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 폐기물의 발생량이라는 것은 1일 몇 톤? 50톤. 킬로그램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톤을 킬로그램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얼마를 곱하죠? 10의 3승. 따라서 50톤은 50 곱하기 10의 3승 킬로그램 부대예요. 자, 그리고 부피 감소율이 몇 퍼센트? 50%. 따라서 1 0.5. 그런데 매립 면적은 연간으로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연으로 고치기 위해서 1년은 365일을 보정하죠. 자, 나누기 밀도. 밀도가 400kg/m의 3승. 그리고 높이가 몇 미터죠? 매립고의 높이가 3m입니다. 따라서 400kg/m의 3승 곱하기 3m. 따라서 계산하시면 매립 면적은 연간 7604.17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의 핵심은 폐기물의 발생량과 1 부피 감소율이 한 쌍, 그리고 폐기물의 밀도와 매립지의 깊이가 한 쌍이라는 것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해주시면 문제를 풀이하는데 아주 쉬워져요. 자, 그리고 문제 4번. 폐기물의 분석 결과 수분이 30%, 고형물이 70%, 강렬 감량이 67%였다면 이 폐기물 중에 휘발성 고형물과 유기물 함량을 각각 계산하시오 되어 있어요. 그럼 유기물 함량이라는 것은 유기물은 고형물 중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고형물 분의 휘발성 고형물 곱하기 100, 휘발성 고형물이 유기물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휘발성 고형물을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고형물이 70%로 주어졌으니까. 그럼 휘발성 고형물이라는 것은 강렬 감량 마이너스 수분량이에요. 강렬 감량이 67%고 수분이 30%로 주어졌어요. 그러면 37%가 휘발성 고형물이죠. 그래서 고형물 70% 분의 휘발성 고형물 37% 전체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유기물의 함량은 52.86%라는 값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 5번에 보시게 되면 설러지량이 2000m의 삼성퍼데이, 수분의 함량이 97%, 고형물 중에서 휘발성 고형물은 65%이며 이 중에서 휘발성 고형물은 55%가 제거된다. 이때 발생되는 가스량을 계산하시오. 설러지의 비중은 1.03, 가스 발생량은 0.4 m의 삼성 per kg 유기물. 자, 여기서 가스의 발생량은 유기물, 고형물은 유기물과 무기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형물 중에서 분해될 수 있는 유기물이 분해했을 때 가스가 발생합니다. 그럼 가스 발생량은 설러지량이 얼마냐면 2000m의 삼성퍼데이예요. 자, 이 중에서 유기물은 고형물이니까 수분의 함량이 97%예요. 그러면은 고형물의 함량은 몇 퍼센트죠? 3%. 따라서 설러지량이 지금 2000m의 삼성 per day, 그리고 고형물의 농도는 1-0.97 또는 이 값 대신에 0.03을 대입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중에서 유기물의 함량, 유기물이 휘발성이거든요. 65%예요. 자, 그리고 65% 중에서 몇 퍼센트가 제거되느냐? 55%. 그럼 0.55가 되겠죠? 제거된 것만큼 가스가 나오니까. 그리고 유기물 1kg 분해 시에 가스 발생량이 얼마라고 되어 있죠? 0.4 m의 삼성 per kg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값을 계산하시면 정답이 나오겠죠. 자,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쭉 계산하시게 되면 얼마가 되느냐 하면 지금 여기에서는 한 개, 뭐를 나타내야 되느냐 하면 단위를 우리가 지금 나타냈을 때 자, 여기에서 우리가 단위를 한번 나타내 보게 되면 지금 단위 자체가 보시게 되면 미터의 삼성이 2개, 킬로그램, 데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미터의 삼성 per day를 우리가 나타내야 되거든요. 그럼 이 단위를 그대로 놔둬야 돼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이 값을 없애야 되거든요. 이 단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미터의 삼성을 킬로그램으로, 킬로그램을 미터의 삼성으로 없애기 위해서 뭐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밀도죠. 그래서 지금 문제 조건에서 비중이 주어져 있어요. 자, 비중량, 다시 말해서
kg/m의 삼성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얼마를 곱해주면 되죠? 10의 삼성. 그래서 단위를 환산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1030kg/m의 삼성의 비중량으로 고쳐서 곱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값은 얼마가 되느냐 하면 8837.4 미터의 삼성 per 1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산했을 때 단위가 우리가 원하는 단위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비중량이나 밀도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단위를 환산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6번을 보시게 되면 쓰레기 100톤을 소각할 경우에 재의 질량은 쓰레기의 20WT, WT라는 것은 중량 퍼센트, 웨이트죠. 재의 용적이 20m의 삼성이었을 때 재의 밀도를 계산하시오. 자, 여기에서 킬로그램이라는 게 재의 질량, 미터의 삼성이라는 게 재의 용적이에요. 그럼 재의 질량이라는 것은 뭐죠? 쓰레기의 20%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쓰레기의 20%니까 쓰레기가 지금 몇 톤이죠? 100톤. 킬로그램으로 전환해야 되는 이유는 재의 밀도 단위가 킬로그램이에요. 그럼 톤을 킬로그램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10의 3성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100톤은 100 곱하기 10의 3성 킬로그램이 되는 거죠. 자, 이 중에 몇 퍼센트? 20%. 20%는 0.2가 되죠. 나누기 재의 용적은 20m의 삼성. 따라서 계산하시면 재의 밀도는 1000kg/m의 삼성이죠. 그래서 문제 6번 같은 경우에서는 간단한 단위 환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이하게 되는 경우죠. 자, 그리고 문제 7번을 보겠습니다. 침출소가 고여있는 매립지 바닥 면적이 5000제곱미터, 투수계수가 0.02 리터 per 제곱미터 아워, 바닥의 기울기 또는 수리학적 구배가 1.5일 때 다르시 공식을 이용해서 1일 동안 유출되는 침출수의 양을 미터의 삼성퍼데이로 계산을 하시오 되어 있어요. 자, 침출수의 양을 계산을 했을 때 지금 여러분들 가장 먼저 사용되는 것은 침투계수입니다. 그럼 투수계수죠. 투수계수가 0.02 리터 per 제곱미터 아워예요. 여기에서 리터를 미터의 삼성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10의 마이너스 3성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0.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을 곱해 놓은 이유는 리터를 미터의 삼성으로 바꿔 놓은 거죠. 자, 그리고 하루 동안이라고 그랬으니까 hour를 day로 고치기 위해서 하루는 24시간을 보정해 줬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제곱미터, 면적을 없애기 위해서 바닥의 면적 5000제곱미터를 곱합니다. 자, 그리고 기울기 1.5니까 기울기를 곱해서 최종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값은 3.6 미터의 삼성 per day라는 유출되는 침출수의 양을 계산할 수가 있죠. 그리고 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배출가스 중에서 CO2 0.05%를 mg/s의 삼성으로 전환하시오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단위를 가지고 있는 문자로 바꿔야 되거든요. 퍼센트는 단위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퍼센트가 나오면 ppm의 문자로 바꿔야 돼요. ppm은 ml per s의 삼성이라는 단위를 가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ppm과 퍼센트의 상관관계를 보게 되면 퍼센트라는 값이 10의 마이너스 2승의 값을 가지죠. 자, 그리고 ppm이라는 것은 100만 분율 10의 마이너스 6승의 값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두 개의 값은 10의 4승 차이가 나죠. 그래서 10의 4승만큼 퍼센트가 크니까 퍼센트를 ppm으로 전환할 때 곱하기 10의 4승. 반면에 ppm을 퍼센트로 전환했을 때는 10의 마이너스 4승을 곱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0.05에 10의 4승을 곱하면 ppm이 되죠. ppm의 단위가 ml per s의 삼성입니다. 자, 그리고 CO2의 단위, 지금 문제 조건에서 ml를 mg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이렇게 전환을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서는 CO2 1몰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분자량은 44mg, 그때의 최적은 22.4 ml거든요. 이 단위는 ml로 고치겠습니다. 그래서 44mg과 22.4ml를 여러분들이 조합을 해서 단위를 환산을 시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단위를 환산해서 나타내면 되는데, 그러면 조합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밀리리터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22.4ml 분의 44mg을 하면 이렇게 단위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mg per S미터의 삼성이라는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982.14mg per S미터의 삼성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 문제 조건에서는 퍼센트를 ppm으로 고칠 때 얼마를 곱해주는지, 그리고 우리가 ppm의 값을 밀리리터를 mg으로 전환했을 때는 1몰을 기준했을 때 분자량과 그때의 최적 22.4ml를 이용해서 전환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문제 9번에 보시게 되면 소각로의 완전 연소 조건 3t를 쓰시오. t가 들어가는 3개죠. 자, 체류 시간, 타임, 시간이 타임이니까 난류는 튜브런스, 온도는 템퍼러처. 그래서 충분한 체류 시간, 충분한 난류, 적당한 온도, 완전 연소 3대 조건에서 3t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0번에 보시게 되면 최종 처분장의 위치를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5가지를 쓰시오. 자, 먼저 쓰레기 발생 지역과 가깝게 위치할 것. 그래야지 우리가 운반 비용이 적게 들죠. 그리고 주민의 반대가 적을 것. 민원이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설치 및 작업이 쉬운 것, 공중 및 환경상의 피해가 적은 곳, 건설비 및 운영비가 저렴해서 경제적인 곳. 이거 외에도 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많이 이제 고려하는 사항이 여기 있는 5가지라는 거지, 이 외에도 다른 것들도 정답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1번에 보시게 되면 전과정 평가, 전과정 평가를 LCA라고 하죠. 전과정 평가의 구성 요소 4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과정 평가는 LCA는 첫 번째, 목적 및 범위 설정, 두 번째, 목록 분석, 그리고 역량 평가, 그리고 개선 평가 및 해석, 이렇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4가지를 서술하시면 되고, 가끔씩은 전과정 평가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전과정 평가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그러면 팁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서술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시험에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전과정 평가의 구성요소니까 구성요소를 4가지를 정확하게 숙지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공부가 끝나면 전과정 평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서술할 수 있게끔 공부를 같이 겸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12번에 보시게 되면 합성 차수막의 종류 5가지를 쓰시오. 자, 이 문제는 2가지로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지금처럼 합성 차수막의 종류를 쓰시오, 이렇게 몇 가지를 쓰시오. 또 하나는 뭐냐면 합성 차수막의 종류를 쓰고 특징을 또는 장점이나 단점을 1가지씩 또는 2가지씩 쓰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론을 보고 여러분들 합성 차수막의 종류에 따른 특징을 장단점으로 구별해서 같이 기억을 좀 하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합성 차수막의 종류는 1번에 CR, 그리고 PVC, CSP, HDPE, LDPE, EPDM, 그리고 CP,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3가지를 쓰시오, 4가지를 쓰시오, 5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가지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했을 때는 문제에서 요구되는 개수만 여러분들이 서술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 자, 그리고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3번에 보시면 폐기물의 공정시험 기준상 총칙에 대한 내용 중에서 폐기물을 액상 폐기물, 반고상 폐기물, 고상 폐기물로 나눈다. 고형물의 함량에 따라서 구별하시오. 그래서 고형물의 함량 자체를 나타냈을 때 반고상 폐기물을 기준해주면 우리가 편해요. 자, 반고상 폐기물에서 고형물의 함량이 5% 이상, 15% 미만. 그러면 여기서 고형물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체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적으면 적을수록 액체 상태가 돼요. 따라서 고형물의 함량이 15% 이상이 되면 고상 폐기물, 그리고 5% 미만이 되면 액상 폐기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액상 폐기물은 고형물의 함량이 5% 미만, 반고상 폐기물은 고형물의 함량이 5% 이상 15% 미만, 그리고 고상 폐기물은 고형물의 함량이 15% 이상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액상, 반고상, 고상 폐기물을 구별할 수 있고, 우리가 기억을 하기 쉽게는 이 3가지를 한꺼번에 기억하기 힘드니까 중간에 들어있는 반고상 폐기물을 기준을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면 액상 폐기물과 고상 폐기물을 정답을 적기가 그만큼 쉬워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4번 문제를 보시면 월혈식과 리에테마식을 이용해서 폐기물에 대한 선별 효율을 구하고자 한다.
보기의 단서를 이용을 해서 월일식과 리에테마식에 의한 선별효율 공식을 쓰시오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X라는 것은 회수 대상 물질, 그리고 Y라는 것은 비회수 대상 물질, I는 투입량, 제로는 제거량, C는 회수량이죠. 그래서 단면을, 이제 개통도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개통도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훨씬 빠르겠죠. 자, 선별기가 있어요. 그럼 선별기로 들어오는 값, 선별기로 나가는 값,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 선별기로 들어오는 값을 투입량이라고 해요. 투입량은 I로 표기합니다. 자, 선별기에서 나가는 값을 우리가 제거량이라고 해요. 제거량은 제로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회수량은 C로 표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각이 X와 Y가 있겠죠. 그래서 투입량 중에서 회수 대상 물질은 XI, 비회수 대상물은 YI, 그리고 제거량 중에서도 회수 대상 물질은 X0, 비회수 대상은 Y0, 그리고 회수량 중에서도 회수 대상 물질은 XC, 비회수 대상은 YC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자가 지금 여기 있는 보기에 있는 거죠. 따라서 월일식에 의한 선별효율 구하는 공식은 XC 나누기 XI 곱하기 Y0 나누기 YI 전체 곱하기 100으로 표현하고, 리에테마식은 XC 나누기 XI 마이너스 YC 나누기 YI 전체 곱하기 100. 근데 여기서 보면 이게 절대치거든요. 절대치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공식을 쓸 때는. 왜 절대치가 들어가느냐 하면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뒤에 값이 클 수가 있어요. 근데 효율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호에 플러스 마이너스에 관계없이 플러스 값으로 표현을 하라고 절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식을 이렇게 서술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문제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계산하는 문제로 주어지면 선별기를 나타내는 제가 이렇게 그렸던 개통도를 정확하게 숙지를 하면 훨씬 여러분들이 공식만 알고 있으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번, 열분의 시 생성되는 기체상, 고체상, 액체상 물질을 각각 두 가지씩 쓰시오. 여기서 열분해와 소각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소각이라는 것은 많은 산소량을 이용해서 태우는 거죠. 반면에 열분해라는 것은 산소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고온으로 높여서 에너지, 다시 말해서 연료를 생산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소각과 열분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산소 사용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열분해를 시켰을 때 발생되는 기체상 물질, 액체상 물질, 고체상 물질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면, 기체상 물질 같은 경우에서는 수소, 메탄, 일산화탄소가 있어요. 반면에 액체상 물질은 아세톤이나 메탄올 오일, 고체상 물질은 탄화물이나 불활성 물질들이 있겠죠. 따라서 여기에서도 두 가지씩 서술하시오 그랬으니까 기체상 물질 2개, 액체상 물질 2개, 고체상 물질 2가지씩만 여러분들이 나열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는 폐기물을 소각하는 방식이다. MHT의 값이 큰 값부터 작은 순서로 나열하시오. 보기에 보시면 1번 벽면 부착식, 2번에 집안 이동식, 3번에 집안 고정식, 4번에 집박 이동식, 5번에 집박 고정식이 있어요. 여기에서 MHT라는 것은 man hour ton이라고 그래서 MHT의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수거 효율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MHT는 작은 게 수거 효율이 좋다는 걸 꼭 기억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MHT의 값이 가장 큰 게 뭐냐면 벽면 부착식이 가장 큰 값을 가지게 돼요. 자, 그리고 이동식과 집안, 집박, 이동식과 고정식이 있을 때 고정식이 당연히 우리가 MHT의 값이 높게 되겠죠. 그래서 집박보다는 집안 고정식이 더 높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집안 고정식, 그리고 세 번째는 집박 고정식. 자, 그리고 이동식이 MHT가 제일 작겠죠. 그래서 집안이 그 다음에 되겠죠. 그래서 네 번째는 집안. 가장 보기 중에서 MHT의 값이 가장 낮은 게 집박이 되겠죠. 그래서 자, 첫 번째는 벽면 부착식, 그리고 두 번째는 집안 고정식, 그리고 세 번째는 집박 고정식, 네 번째는 집안 고정식, 다섯 번째로 가장 작은 것은 집박 이동식이 되겠죠. 그래서 1, 3, 5, 2, 4 이렇게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내 주시면 되겠죠. 1, 3, 5, 2, 4.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팁에 보시게 되면 4번에 MHT의 값을 서술을 해놨는데 여기는 참고 값이지
꼭 맞다는 건 아니죠. 참고, 이 값은 약간씩 이렇게 문헌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참고적으로 살펴보세요. 벽면 부착식은 보점 2.38, 그리고 집안 이동식은 1.86, 집안 고정식은 2.24, 집밖 이동식은 1.47, 집밖 고정식은 1.96으로 보통 MHT 값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값보다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벽면 부착식이 가장 MHT가 높고, 그리고 이동식과 고정식 중에서는 고정식이 이동식보다는 높다. 그래서 집안 고정식이 더 높고 집밖 고정식이 낮고, 그리고 이동식 중에서도 집안 이동식보다는 집밖 이동식이 MHT 값이 낮다고 생각하면 이 순서를 쉽게 여러분들이 나타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1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빈칸을 알맞게 채우시오. 단순 매립지, 위생 매립지, 안전 매립지에서 차수막 유무, 복토제 유무, 침출수 배수 시설 유무가 있어요. 자, 단순 매립지라는 것은 쓰레기를 그냥 이렇게 투여를 해 놓는 거죠. 그래서 차수막이나 복토제 유무나 침출수 배수 설비 유무는 필요가 없어요. 반면에 위생 매립지 같은 경우에서는 차수막 유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복토제 유무도 필요하고 침출수 배수 설비 유무도 필요해요. 그리고 안전 매립지도 마찬가지 차수막 유무 필요하고 복토제 유무 필요하고 침출수 배수 설비 유무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했을 때 단순 매립지는 그냥 우리가 쓰레기를 그냥 투여를 해 놓는 거예요. 그냥 쓰레기 매립장에 그냥 갖다 집어넣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수막이나 복토제나 침출수 배수 설비 유무가 필요가 없어요. 반면에 위생 매립지나 안전 매립지 같은 경우에서는 차수막이나 복토제나 침출수 배수 설비 유무가 꼭 필요하다는 거. 두 가지로 정리해서 기억을 해 놓으면 답란을 작성할 때는 아주 쉽게 작성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단순 매립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투기 형태로 폐기물을 매립하는 거죠. 반면에 위생 매립이라는 것은 환경 피해를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복토를 실시하고, 그리고 침출수에 대해서 차수 시설과 이제 그 처리 시설을 갖춘 매립 시설이에요. 반면에 안전 매립지 같은 경우에서는 유해 폐기물을 최종적으로 처분하는 곳이니까 더욱더 안전하게 매립을 하겠죠. 그래서 단순 매립을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위생 매립이나 안전 매립에서는 그 시설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연료를 연소 시 공기비가 클 경우에 소각로에서 발생되는 현상 세 가지를 쓰시오. 자, 공기비가 크다는 소리는 공기가 많이 들어간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연소실 내의 연소 온도가 낮아집니다. 완전 연소가 됐을 때 온도가 높아지는데, 완전 연소는 공기가 적정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공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연소실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 다음 배기가스에 의한 열 손실이 발생하고, 그리고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은 산성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산성물질은 부식을 일으키는 물질이기 때문에 부식이 증가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게 되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문제는 여러분들 선배들이 시험을 친 다음에 제게 보내준 문제를 제가 다시 재편성을 해서 새롭게 문제를 만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시험을 치면 문제를 제일 정확하게 복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지 복원을 정확히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복원을 하게 되면 저게 100% 복원이 안 이루어져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복원해 주시면 제가 후배들을 가르치고 교재를 출간하는 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꼭 부탁을 드릴게요. 자, 복원된 문제는 어디로 보내시느냐 하면 제가 사용하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메일은 KWE7002 한메일 넷입니다. 그래서 이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 복원된 문제를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